드래곤 길들이기. 버크섬에 살고 있는 히컵이라는 소년이 투슬리스라는 드래곤을 만나고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3D 애니메이션으로 총 3부작 그리고 여러 개의 단편과 TV 시리즈를 가진 만화입니다. 귀여운 투슬리스, 존나 귀여운 투슬리스, 존나 개 귀여운 투슬리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던 만화죠. 이번에는 이 영화에 대한 알아도 쓸데없는 TMI를 알아봅시다. 이 영화는 크리시다 코일이라는 영국의 아동동화 작가가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와 소설의 차이점을 몇 가지 말해보자면, 일단 소설에서는 옛날부터 버크섬 주민들이 드래곤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설정이고, 투슬리스는 초록색 피부에 어깨에 올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덩치를 가졌으며, 영화에서 투슬리스는 숨겨둔 이빨이 있는 반면 이쪽은 이빨이 진짜 없다고 합니다. 소설에서 버크섬 주민들의 성인식은 자신만의 드래곤을 포획하고 훈련하는 것이며, 히컵이 이쪽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는 이유가 용언을 할 줄 알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퍼프넛의 쌍둥이 러프넛과 히컵의 연인인 아스트리드는 소설에는 없는 캐릭터들입니다. 다만 이 아스트리드는 원작에서 카미카즈라는 캐릭터와 공통점이 꽤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캐릭터에서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 해치의 프로듀서였던 보니 아놀드는 이 책의 독특한 설정과 세계관에 매료되어 차기 프로젝트로 망설임 없이 이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초기 스토리는 대략 7살 정도의 어린 히컵과 그의 아버지 스토이크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하며, 소설의 설정을 대부분 차용하려 했으나 디즈니 만화 릴로 앤 스티치 시리즈의 감독인 Chris Sanders and Dean Deblu 가 합류한 뒤 히컵의 나이를 10대 청소년으로 변경하고 버크섬 주민들과 드래곤이 서로 대립한다는 설정을 추가했으며, 투슬리스의 디자인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투슬리스는 원래 늑대에 가까운 체형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직원 중 한 명이 컴퓨터 화면 보호기로 표범이 있는 사진을 사용했는데, 그걸 보고 투슬리스에게 더 날렵하고 민첩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검은 피부색과 날씬한 체형을 줬다고 합니다. 팬덤에서는 투슬리스의 외모가 릴로 앤 스티치에 나오는 스티치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슬리스의 성격과 행동은 고양이, 개, 말, 박쥐에서 따왔다고 하며, 그가 내는 소리들은 코끼리, 호랑이, 말, 고양이, 코끼리, 물범, 그리고 이 영화의 사운드 디자이너 랜디 톰의 목소리를 섞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1편의 개봉일은 원래 2009년 11월 20일이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던 짐 캐리 주연의 크리스마스 캐롤과 아바타와의 경쟁을 피해 2010년에 개봉했습니다. 영화 초반에 나오는 인트로를 잘 보면 투슬리스가 날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실감나는 비행 장면을 위해 제작진들은 비행학교에 다녔다고 합니다. 영화의 주요 배경이 되는 섬의 이름이 버크인데, 이 뜻은 빵쟁이! 언제 한 번은 이 버크섬에 드래곤들이 대량으로 이주한 적이 있었는데,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섬을 날아다니며 똥을 싸제꼈다고 합니다. 원작 소설 작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 버크섬은 스코틀랜드 스타파섬 근처의 무인도를 기반으로 했다고 합니다. 히컵은 따은머리 스타일을 싫어하는데 아스트리드는 여자친구라서 제외라고 합니다. 히컵의 아버지 스토이크의 성우는 제러드 버틀러인데 이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틈만 나면 드래곤들에게 납치당하는 버크섬의 양은 2014년에 개봉한 마다가스카의 펭귄 극장판에서도 잠깐 나옵니다. 아스트리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 득일 1편의 삭제 장면에 따르면 아스트리드가 들고 다니는 도끼는 어머니의 것이라고 합니다. 히컵이 숲을 돌아다니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히는데 다음 장면에 이 나뭇가지가 사라집니다. 히컵에게 물고기를 나눠주고 히컵의 미소를 어색하게나마 따라하는 투슬리스. 제작진들 중 한 명인 사이먼 오토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보며 어색하게 미소 짓는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시리즈의 명장면들 중 하나인 투슬리스가 히컵의 손에 이마를 갖다 대는 장면. 여기서 투슬리스가 잠깐 머뭇거리다가 히컵의 손에 이마를 갖다 대는데, 사실 이 머뭇거리는 행동은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의 버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적인 효과가 너무 뛰어나서 그대로 놔뒀다고 합니다. 히컵의 방 벽에 걸려있는 그림들 중에 여기 그림은 영화 백투더퓨처에 나오는 유동 콘덴서입니다. 투슬리스와 히컵이 테스트 드라이브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이 명장면은 1979년에 개봉한 영화 검은 종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투슬리스의 물고기를 뺏어먹으려다 된통당한 이 작은 용 테러블 테러가 내는 소리는 해외 유튜브에서 한동안 유명세를 탔던 파코라는 이름의 치와와가 내는 소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출연료로 $100를 받았다고 합니다. 투슬리스는 팝콘을 굉장히 잘 튀깁니다. 투슬리스가 히컵이 아스트리드를 태운 것에 불만을 품고 낭폭 비행을 하는 장면에서 히컵의 도움 없이 투슬리스는 이렇게 비행할 수 없기에 오게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돌았는데요. DVD 코멘터리에 따르면 제작진 자신들이 실수한 게 맞다고 합니다. 결국 이 험한 비행에 견디지 못한 아스트리드가 사과하고 투슬리스가 비행하는 장면에서 잘 보면 투슬리스의 인공꼬리 날개가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붙어있는 오게티가 있습니다. 그렇게 둘의 로맨틱한 비행 후 1편의 최종 보스인 레드데스가 있는 동굴에 먹이를 조공하러 가는 드래곤의 무리들 중에서 이 용이 붙잡고 있는 동물은 하마라고 하며, 정확히는 마다가스카르에 살고 있는 하마라고 합니다. 드림웍스 영화 마다가스카르
알레스카르의 이스터에그로 보이며 팬덤에서는 이 영화의 하마 캐릭터인 글로리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영화 막바지의 치열한 전투 끝에 불길 속으로 떨어지는 히컵을 투슬리스가 구해냈으나 안타깝게도 히컵의 왼쪽 발목이 절단되었죠. 원래는 히컵이 다치지 않고 멀쩡한 채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드래곤을 타고 날아가며 영화가 막을 내리는 것이었으나 감독은 투슬리스와 히컵의 유대감을 위해 히컵의 왼쪽 발목을 절단시키는 결말을 냈다고 합니다. 터프넛은 자신의 쌍둥이 러프넛보다 5분 먼저 태어났습니다. 원작 소설에서 이 터프넛의 플레임은 터프넛 주니어인데 영화에서 이 캐릭터의 성우가 TJ 밀러입니다. 이 편의 삭제 장면에 따르면 러프넛은 발가락이 6개라고 합니다. 스나나웃 요르간슨의 초기 컨셉은 여성이었습니다. 제작진들은 드래곤 길들이기 2편을 만들기 위해 실제로 노르웨이 근처를 탐험했다고 하며 발카가 살고 있는 이 장소는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히컵이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드래곤들에게 둘러싸인 장면은 제작진들이 이곳에 방문했을 때 북극곰에게 둘러싸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편의 메인 빌런은 드라고이지만 원래는 히컵의 어머니인 발카가 메인 빌런이었다고 하며 드라고는 영화 막바지에 언급만 되고 3편에 본격적으로 등장시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초기 각본은 세상과 단절될 채로 오랫동안 드래곤들과 함께 지낸 발카는 인간은 믿을 수 없다는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투슬리스의 꼬리가 잘린 원인이 히컵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한 채로 비월 더 비스트와 드래곤들을 이끌고 버크섬을 침략하여 그녀의 가족과 대립한다는 스토리였으나 지나치게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로 인해 폐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편의 원래 오프닝 시퀀스는 버크섬 주민들의 경기와 투슬리스와 히컵의 비행 장면이 아닌 발카가 에렛의 아들 에렛의 마을을 습격하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스토이크와 발카가 제외하는 장면에서 고버가 This is why I never marry, and one other reason. 라고 말해서 고버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는 가설이 돌기도 있는데 감독이 고버는 동성애자가 맞다고 합니다. 드라거에 의해 세뇌당한 투슬리스가 히컵의 아버지 스토이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고버를 죽이는 전개였다고 합니다. 기르모 델 토로가 스토리의 임팩트와 주인공의 성장을 위해 스토이크를 죽이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이 영화의 개봉일이 2014년 6월 13일인데 그 다다음 날이 아버지의 날. 스토이크가 사망하고 바이킹 장례식을 열 때 발카 옆에 에렛의 아들 에렛이 서 있는데 바로 다음 장면에 고버가 발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8명이 8개의 화살을 쏘지만 다음 장면에서 날아가는 화살은 7개입니다. 발카의 디자인은 배우 틸다 스윈튼과 브리짓 닐슨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스트리드가 드라고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에렛의 아들 에렛을 납치한 후 스톤플라이를 치워달라는 에렛의 말에 아스트리드가 Never take a toy from a dragon. Don't you know anything? 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에렛의 성우 킷 해링턴이 왕자의 게임에서 맡은 존 스노우를 언급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당 드라마에서 몇몇 등장인물들이 존 스노우에게 유노 나띵이라고 합니다. 이 배우는 득일 3편 개봉 당시 투슬리스와 함께 오디션을 본다는 컨셉의 홍보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러프넛은 에렛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자진해서 잡혔습니다. 드라고가 드래곤을 제압할 때 지르는 고함은 소설에서 버크섬 주민들이 드래곤을 훈련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드라고의 성우 Diamond Hansu. 는 녹음하기 전 목을 풀 때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투 때 비월 더 비스트에 탄 드라고가 알파 드래곤으로 각성한 투슬리스와 드래곤들의 공세를 버티지 못해 비월 더 비스트가 드라고를 태운 채로 바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끝으로 드라고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때 드라고의 생사가 확실히 연출되지 않아서 3편에 재등장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드라고는 3편에서 재등장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전투에서 살아남은 드라고가 드래곤들로 가득 찬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해 드래곤의 친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한 드래곤에 대한 애정이 생겨 회개한 채로 재등장하는 스토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스토리가 득일 3편이라는 느낌보다는 득일 2 파트 2 같은 느낌이 강했다고 하며 스티븐 스필버그로부터 그것까지 영화에 넣으면 러닝타임이 길어질 것이다 라는 의견을 들었고 결국 드라거의 구원에 관한 스토리는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드래곤 길들이기 3편은 2편과 동시에 제작하여 2016년 6월에 개봉하려 했으나 2편의 완성도를 위해 작업 스케줄을 조정하여 2017년 개봉을 목표로 했으나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부서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2018년에 개봉하려 했다가 또 한 번 연기돼서 결국 2019년에 개봉했습니다. 영화의 부제에 거창하게 히든월드라고 적어놨지만 영화 전체를 통틀어 이 히든월드는 대략 5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3부작, TV 프로그램, 여러 개의 단편 등 드래곤 길들이기 모든 미디어 매체를 통틀어 투슬리스의 종인 나이트 퓨리는 어째선지 투슬리스를 제외하고 한 마리도 나오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드래곤 길들이기 3의 메인 빌런 그린멜이 투슬리스를 제외하고 모두 죽여서 그렇습니다. 그린멜도 히컷처럼 어린 시절 우연히 나이트 퓨리를 발견했는데 히컷과는 다른 선택을 했죠. 재미있게도 그린멜은 나이트 퓨리를 죽여서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히컵은 나이트 퓨리를 구해서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린멜은 히컵과 비슷한 나이와 체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라이트 퓨리 디자인의 모티브는 눈표범, 우파루파, 제비갈비기라고 하며 나이는 투슬리스와 동갑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막바지에 투슬리스가 모든 드래곤들을 이끌고 히든월드로 날아갈 때 히컵이 자신 없이도 혼자 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는데 외전 단편인 기프트 오브 더 나이트 퓨리에서 이와 똑같은 날개를 달아준 적이 있었지만 투슬리스는 히컵과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날개를 부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드래곤들은 버크섬을 떠나고 히컵과
히컷과 아스트리드가 결혼하고 대략 10년이 흐른 뒤 마침내 히컷 가족이 투슬리스와 재회하는데요. 투슬리스와 나이트 퓨리에게 3마리의 자식이 있습니다. 각각 이름이 파운서, 타트, 러프러너라고 합니다. 얘네도 엄청 귀엽습니다.